한국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총 600개 학교에서 구매한 도서, 출시 4개월 만에 3000세트 완판한 도서, 공부의 신 강성태도 인정한 도서, 교과서 획득 탐구주제 바이블. 수시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교과서 획득 탐구주제 바이블을 모른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 책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에 맞는 교과별 탐구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의 학과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 이렇게 총 7개의 계열로 나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 총 58개의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계열별 대표 학과에 적합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18명의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여 집필한 엄선된 주제들이며 그 개수가 무려 4053개나 되는데요. 이 책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교과서 획득 탐구 주제 걱정은 끝!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문 계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타이틀을 보시면 관심 계열과 교과군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세부 과목명과 탐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역, 즉 해당 과목의 단원별 성취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학과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활용 자료의 유의점입니다. 탐구 주제를 활용 시 참고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탐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교과서 획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부디 이 책을 적극 활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입시 생활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티타임 활짝 오픈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번 채팅창에 또 어떤 TT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지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 박수진아 TT님 언제나 1등으로 네, 오셨군요. 네, 여기 잠시만요. 네, 줌이 네, 자,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조윤주 TT님, 이선주 TT님, 최윤정 TT님, 홍은주 TT님, 전옥 TT님, 이경수 TT님, 반갑습니다. 재작년 대구에서 뵈고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뭐 사진까지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김숙현 TT님께서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형일최 TT님, 최형일 TT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지금? 거기 마우스 한 번만 움직여주시면은, 211명. 정말 많은 TT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유, 주제가 굉장히, 그죠? 너무 재밌는 주제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대학 입시제도의 이해를 우리 수원외고 이남설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아주 우리 TT님들이 작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좋습니다. 기대되신다고 동그라미표.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앞에 TT님들의 이 화면을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TV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많은 반응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채팅창에도 많이 써주시고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막 손도 그렇게 오케이 이런 거 해주시면은 더욱더 이남수 선생님께서 즐겁게 연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남수 선생님은 아까 학생부 바이블과 교과서 획득 탐구 주제 바이블, 기재 예시 바이블까지 저자로
계시고요. 오늘 고교학점제 200% 이해하기 대학 입시제도 파헤치기 그리고 변화하는 입시 학생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희 TT님이 이남설 부장님 최고이십니다 해주셨어요. 좀 이따 이남설 선생님 등장하시면 그 말씀 좀 또 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학생부 바이블이 이번에 새로운 도서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교과 세특에 대한 기재 예시들도 적혀 있고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권을 보내드릴 건데 그래서 좀 이따 당첨되시면은 계열 선택하는 거 저한테 뭐 개인톡 주시면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이남 선생님 바로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이남 선생님 좀 기분 좀 업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연습. 자, 티타임. 이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습. 이 정도래요. 이 정도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임 이남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원외고 이남설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저녁 늦은 시간에 선생님들과 요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물리를 가르친 교사였고요. 한 19년 정도를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현재는 이제 한 5년째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 입시 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교사와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중학교에 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중학교가 이제 절대평가고 고등학교가 이제 상대평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은 이제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25명, 50명, 100명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인원에 따라서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성적 처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25명이 선택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급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한 학급이, 그러니까 한 반이 25명이라고 가정하셨을 때 25명에 1등급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 1등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 반에서 2등급이 2명이고 3등급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어려움을 많이 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열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라는 어떤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2009, 2009 교육과정에서는 상대평가였고, 현재는 이제 상대평가와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거든요. 절대평가가 되고, 이 고교 학점제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보시면 이제 화분이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뭔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좀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고교 학점제가 아이들에게 좀 변화의 이제 축에 있지 않을까, 이제 긍정적인 면이겠죠.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평가는 아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이가 1등급을 받으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경쟁인데, 그런 경쟁에서
이제 절대 경쟁이라는 거죠. 절대 경쟁이라는 거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 좀 변화가 이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나온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를 뭐 경기도는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에 당장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교 학점제는 보시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교육청에서 말하는 건 뭐냐?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선택 과목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로드맵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그냥 하는 건데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는 뭐 이수나 미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이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점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위수라고 보통 지금은 얘기하잖아요. 그 단위수가 명칭이 학점제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학기가 17시간을 1단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를 16시간, 그러니까 16번이 되겠죠. 16번이 1학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현재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 융합 선택이라는 게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이수, 미수가 이제 기준인데 그거를 현재는 계획으로 40점, 그러니까 40%라는 거는 100점 만점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제 수행평가 다 합쳐서 한 학기에 이제 총점이 40점이 안 되면 뭐 미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이수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만약에 이수를 못하는 경우는 그 후속 처리를 해가지고 후속 지도겠죠. 후속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다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 학점제 소개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과목별로, 교과별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탑재를 해놨고요. 그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는 강의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PDF 파일로 공개를 또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은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나와야 사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11월 말에 총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교 학점제 이 특강을 11월에 좀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교육과정이 나와야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진로 연계 학기 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시간, 16회가 이제 한 학점이 되겠죠. 지금은 1단인데 명칭이 1학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 뭐 190 학점을 이제 이수를 해야 뭐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 바뀌는 게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특목고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특목고는. 근데 이제 요번에 2022 교육과정 통론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제 전문교과 1이라는 게 보통 교과에 통합이 된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다 이제 학점제가 되면 바뀌는데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 과목의 경우에 석차 등급이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가 유일하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만.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죠. 중학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관계가 없고 현재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공통 과목에 한해서만 상대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성적 산출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분이긴 하죠. 사실은 이제 1학년도 절대 평가가 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고교 학점제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아이들이 그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8학년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28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28 그러니까 2028년도 대학 입시에 이제 를 치르게 될 텐데 그 대입제도가 이제 바뀌겠죠. 그때는 바뀌는데 아직 뭐 이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 개편안을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 이제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현재는 이제 그 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교과 영역. 그래서 뭐 기초교과, 탐구교과, 그리고 보시면 뭐 체육예술교과, 생활교양교과 이런 교과 영역이 있는데요. 이 교과 영역이 없어집니다. 교과 영역이 없어지고요. 그냥 교과군이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군이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보시면 현재는 한국사가 별도로 기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사가 기초에 들어가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한국사를 사회교과에 이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교과 영역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두씩 줄어들게 되죠. 한국사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생활교양 교과 영역이죠.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 이제 새롭게 정보라는 이제 교과가 하나 생긴 됩니다. 정보. 이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정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 영역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교과군이 있는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에 정보라는 교과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확정은 아니고 구성안이거든요. 구성안인데 이게 이제 11월 말에 총론에 교육과정 총론에 발표가 됐고요. 공통 과목이 현재는 1년 동안 한 과목이었습니다. 국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그리고 뭐 영어 한 과목. 그러니까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 부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1, 2로 나뉩니다. 1,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수학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영어는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서 보니까 달라진 게 학기제로 완전히 분리를 시키겠다. 전에는 뭐 1년 단위로 뭐 이렇게 배우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기본 이제 체제가 한 학기씩 쪼개는 형태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에 보시면 사회 교과하고 과학 교과를 보시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더 많은 과목들이 있었어요. 뭐 사회교과나 과학교과나 뭐 숫자가 개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니까 일반 선택에 보시면 사회교과가 4개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4과목, 뭐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 과학교과죠. 과학교과도 4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해가지고 1, 2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과학은. 그럼 1, 2가 이제 사라지고 일반 선택에서 사회교과 4개, 과학교과 4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뒤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대입제도까지 생각을 하고 사회 4개, 과학 4개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사실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달라진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 오른쪽에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지 못했던 과목들이 융합 선택에 뭐 이제 교과마다 생겼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요. 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넘기면 예, 여기 있죠. 제2외국어 한문을 잠깐 보시면 제2외국어 한문을 보시면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에 조금 약간 이렇게 진하게 흑백으로 진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진로 선택에 이제 예를 들면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뭐 심화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융합 선택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목들이 이제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현재 교육 과정에는 전문교과 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뭐 국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제고와 외고의 교육 과정이 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죠. 특목고 교육 과정을 별도로 이렇게 총론에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이렇게 3개만 있죠. 과학고, 이제 체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 관련 고등학교는 있는데 보시면 특수목적고 이렇게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국제고하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2025년에 외국어 고등학교랑 국제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교육과정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2022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보시면 이제 1학년 과목입니다. 1학년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 이게 1년 동안 한 과목씩 배우거든요. 각 교과별로 국어 교과의 국어 과목. 수학 교과의 수학 과목을 1년에 한 과목씩 배워요. 1, 2학기가 똑같은 과목이요.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 지금 현재 국어 교과의 1학년 국어가 공통국어 1학기 때 배우겠죠. 2학기 때 공통국어 2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수학은 이제 수학 교과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1학년 때 배우는데 1학기 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뭐 1, 2학기 나눠서 배우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현재 교육 과정을 보시면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과목을 1년 동안 제가 만약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면 1년 동안 1, 2학기 다 합쳐서 500자만 쓰면 됩니다. 500자. 1학기에 써도 1학기 조금 쓰고 2학기 조금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합쳐가지고 1년 동안 500자인데요. 요게 이제 보시면 뭐 공통수학 1이 공통수학 2가 되면요. 교과세 특이 공통수학 1이 500자가 되고요. 공통수학 2가 500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교과 세특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 반가운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 세특을 쓰는 게 굉장히 이제 500자를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1학년에 만약에 수학을 가르치면 1년에 이제 한 학생당 500자 최대 1000자까지 이제 쓰게 되는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있고, 사실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 예술 뭐 이런 과목들은 제가 안 넣었거든요. 넣지 않고 숫자를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다른 뭐 교양 과목까지 다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글자 수가 최대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큰 변화입니다. 현재 2015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박스를 빨간색으로 친 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인데, 여기 이 교육과정이 이제 2022 교육과정이 되면 융합 선택이라는 게 오른쪽에 하나 더 늘어나면서 과정이 좀 명칭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제 개념으로 바뀐다. 학기제 1학기, 2학기. 그게 방금 말씀드린 1학년 때 수학 1학기 배우는 과목이 있고 수학 2학기 때 배우는 과목 1, 2라는 게, 그러니까 1, 2로 나눈 거는 학기제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과목이 2015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이고,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조만간 수능 성적표가 나오죠. 이번 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파란색이 공통 과목이에요. 파란색이 공통이고, 빨간색이 이제 선택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과목이 어디에 있냐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수능을 응시하는 과목이 일반 선택에 다 분포가 돼 있죠. 일반 선택. 왜냐하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뭐 고등학교 3학년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일반 선택이 수능의 중심이죠. 수능의 중심. 그 부분을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겠죠. 수능을 볼 텐데, 뭐 어떻게 볼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어떻게 바뀌겠죠.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도 바뀔 텐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일반 선택의 수능 과목이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분포가 돼 있고, 진로 선택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수학은 기하죠. 기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과학 탐구 중에 물리학부터 지구과학 2까지 4과목, 2과목인데 이것도 진로 선택이지만 요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기하나 이제 2과목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라 할지라도 뭐 수능 범위에 들어가도 뭐 당연히 이제 어려운 과목이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수능 응시 과목이 변화가 생길 텐데,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수능 과목은 뭐 여기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사회, 그러니까 사회 탐구랑 과학 탐구거든요. 현재 이제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 중에 2과목을 수능에서 보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탐구는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2과목을 볼 거고, 보통 아이들이요. 과학 탐구도 보면 8개, 1, 2 다 포함해서 8개 중에 2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서 과학 탐구나 뭐 사회 탐구죠. 사회 탐구, 과학 탐구 2과목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약간 유불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 뭐가 불리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응시자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 사회 과목 중에 뭐 예를 들면 물리학 같은 물리학 1을 응시한 아이들의 인원과 그다음에 뭐 지구과학 1을 응시한 아이들의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명일 때 뭐 1등급의 숫자랑 뭐 200명일 때 1등급의 숫자랑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보니까 지금 일반 선택에 사회가 4개고요. 이제 과학이 4개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진로 선택도 있고 융합 선택도 있지만 뭐 제 눈에는 사실은 일반 선택이 딱 보이더라고요. 4개 세팅해 놓은 게.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나중에 대입 제도가 바뀌고 수능이 이제 바뀌겠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 해당하는 수능도 바뀔 텐데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이렇게 과목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회는 4개 중에 또는 과학은 4개 중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이제 현재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회탐구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과목이죠.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있는 일반 선택 4개가 아마 수능을 나중에 이제 개편이 되면 뭐 가능한 뭐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학 입시 제도를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뭐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우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4가지가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가 이제 수시 모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뭐 수능 위주나 뭐 실기 실적 위주가 이제 정시 쪽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뭐 수시 모집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이제 2022학년도가 2022학년도가 현재 고3이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2022년도에 대학을 가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제 2023년도에 대학을 가죠.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이 75.7%였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78%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정시를 늘려라, 뭐 늘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대학이 한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전국에 한 200여 개 대학 통계를 내면 내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을 이제 가는 해에 수시 모집이 78%로 더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정시에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정시는 원서를 3장을 쓰거든요. 3장을 쓰는데 원서 3장을 쓰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뭐 한 3대1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경쟁률이 3대1이 나와야 이제 입시를 기본적으로 치를 수가 있는데 뭐 지역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경쟁률이 뭐 2대1, 뭐 3대1이 안 되고 2대1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에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면 아이들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을 늘려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수시가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됐다.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또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교과나 종합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뭐 697명, 뭐 119명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도 한 1,400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나고요. 당연히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지도를 보셨잖아요. 정시, 경쟁률 지도를. 당연히 수시 모집에서 엄청나게 더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에서 막 5,000명 이상을 더 뽑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서도 1,700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00명 이상을 더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은 뭐 정부에서 계속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시를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수도권은 보시면 엄청나게 줄였죠. 정시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7,000명 이상의 인원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현재 중학생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뭐 중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냥 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또 하거든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한 20개 대학을 보여드리면 2023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정부에서 40%로 늘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0개를 쭉 잠깐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제 정시를 40%로 맞췄는데
뭐 국민대,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 또 뭐가 있냐면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시가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40% 얘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 전체한테 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16개 대학한테 40%를 맞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20여 개, 뭐 아이들이 선호하는 20개 대학을 뽑아도 20개 대학 전체가 정시 40%를 뽑진 않습니다. 40%가 안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 홍익대학교를 잠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죠. 홍익대가 올해 고3은 35.9%를 뽑아요. 정시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오히려 정시를 더 줄였습니다. 31.1%로 훨씬 줄였죠. 수시를 늘리고 아마 홍익대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더 우수한 아이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이제 20여 개 대학을 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학생부 교과가 한 12%,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34%,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위주 전형을 합치면 한 46% 정도가 되거든요. 46%.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죠. 46%면 그러니까 거의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시 40% 얘기했던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16개 대학입니다. 이 16개 대학이 정부에서 말한 이제 대학들이고요. 건국대부터 한양대까지 16개고요. 경희 잠깐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 이 네모칸이 잠깐 좀 움직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PDF 파일 보내드릴 때는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건국대부터 중앙대까지 보여드리면 뭐 수능 위주 전형이 다 4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16개 대학은 정부에서 40%를 꼭 맞추라고 이렇게 했던 대학들이기 때문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대학이 4년제가 75개가 있습니다. 75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천대부터 홍익대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요. 이거를 이제 두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대학부터 보시면 수시 비율이 가장 큰 대학이에요. 보시면 93.2%예요. 수시가. 근데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뭐 서울 장신대로 모집 인원이 적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쭉 보시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안양에 있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안양대라고 있거든요. 안양대 같은 경우는 안양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관심이 없다가 집이 안양인데 나중에 이제 안양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고3 때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시가 84%나 뽑아요. 엄청나게 많이 뽑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쭉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를 정시로 뽑고요. 그다음에 뭐 인하대도 뭐 32% 정도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쪽을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가 뭐 한 33.7%, 뭐 33.7% 정도 뽑고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고려대학교 왼쪽에서 아래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이제 고려대가 보이거든요. 고려대학교 정도 되면 정시가 40%가 되고요. 고려대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정시가 40%가 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니까 깜짝 놀랄 또 대학이 있어요. 정시가 막 68%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뭐 추계예술대 그리고 뭐 가톨릭대, 뭐 체육대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은요. 정시가 40%가 넘는 대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16개 대학, 서울의 16개 대학만 4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경인교대, 교육대학이 뭐 40%, 4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서울의 1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가 넘지 않고 30% 정도, 그러니까 수시가 한 70% 내외로 형성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보통 이제 수시에 많은 비중이 이제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작년에 나온 것도 있고 올 초에 나온 것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뭐 11월 달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나온 것도 있고 그거를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성적 산출 방식이 있었어요. 그 자료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거, 요 윗부분에 제가 표로 그린 게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됐을 때 성적 처리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 과목. 고등학교 1학년이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다음에 뭐 융합 이런 이제 과목인데 일반 선택이 현재는 아래쪽처럼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석차 등급.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이제 1학년 때 또는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등급이. 진로 선택 과목만 유일하게 이제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원점수 평균, 빨간색의 표준 편차라는 게 있죠. 아래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석차 등급이 2등급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윗부분에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성적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예시안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배포가 됐던 자료 중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석차 등급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석차 등급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원점수 평균이 있거든요. 원점수 평균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로하고 표준 편차가 없어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으면요. 등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석차 등급이 없어도요. 대학에서는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 부분이 이제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없어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이렇게 등급 산출이 안 나오는 과목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 뭐 옛날에 이제 그 등급제를 하기 전에 꽤 오래 전이죠. 거의 20년 전쯤에 뭐 절대평가하면 성적 부풀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취 비율 해가지고 A, B, C, D, E 이 비율이 나옵니다.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고등학교의 이 아래쪽에 진로 선택 과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이 없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가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등급이 없죠. 원점수하고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초등학교 6학년은 위쪽을 잠깐 보시면 비슷하게 바뀌어요. 비슷하게 바뀌는데 A, B, C, D, E가 이제 더 쪼개지는 거예요. 전에는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이요. A가 80점이 넘는 A고 그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A, B, C, D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 또는 뭐 융합 선택이겠죠. 이런 과목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위에 있는 표의 형태로 성적 처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료에 이렇게 지금 예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를 제가 약간 좀 다듬어서 위아래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왜 하냐?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성적 산출 방식이 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결국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죠. A, B, C, D 형태로 통일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게. 통일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일반 선택은 보시면 등급이 나오죠. 그리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고요. 좀 다르잖아요, 방식이.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데 일반 선택이나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진로 선택이나 뭐 융합 선택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겠다, 통일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산출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첫 부분에 제가 좀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적응을 하는 기간이 사실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워요. 공통 과목을 배우는데 뭐 공통 과목이나 뭐 선택 과목이나 다 똑같이 표기가 되는데 하나 더 다른 게 요 석차 등급이죠. 석차 등급. 등급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1년 동안 적응을 하는 그 시기에 등급이 딱 1년 동안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등급이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 석차 등급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잘 모르니까 뭐 얘기가 없지만 몇 년 후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쯤 되면 막 주변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들이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뭐 학원이나 뭐 사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만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아까 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었지만 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학점제로 바뀌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되면서 등급이 없어지잖아요. 등급이 없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만 등급이 남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약간 이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43%가 돼요. 42% 이상. 그래서 뭐 학생부 100이라는 거는 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형태 또는 뭐 단계별이라는 거는 뭐 면접을 같이 보면서 뽑는 형태 또는 뭐 일괄 합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면접을 본다든지 서류 평가를 하는 방식. 서류 평가라는 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있는데 그 서류 평가가 일부 대학에서 현재도요.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대학들 중에서도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좀 주목이 되고요. 뭐 종합 전형은 뭐 서류 중심이니까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을 갈 때 뭐 이제 뭐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뭐 예시 1이라고 있고 뭐 예시 2라고 있는데 뭐 굉장히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보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경쟁이 되는 대학인데 보시면 이제 예시 1을 보시면 인문계열, 제가 이제 인문계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시로 보시면 교과 전형인데요. 서류가 20%가 들어가요. 학생부 교과에 서류 20. 그 얘기는 뭐냐면 서류라는 건 종합 전형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쓰는 방식을 약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을 갈 때 이렇게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중에. 그리고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뭐 면접 있죠, 면접. 면접이 40%. 분명 면접이 뭐 40%니까 굉장히 크죠. 비율이. 이렇게 이제 내신 성적에다가 면접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뽑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요. 이게 이제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위에 있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여기 뭐 서류가 20%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학생부 교과 뭐 추천형이라고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은 뭐 면접이 40%가 들어가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또 이제 밑에 있는 뭐 국수형 뭐 3개 영역 중 합의 6 이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반영하겠다. 수능을. 그리고 여기는 수능이 또 반영이 안 되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겠죠. 면접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지만 면접 40%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뭐 학교가 되겠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고등학교 2학년을 내년에 선발을 합니다. 실제로 고2 학생들이 내년에 최상위권 대학이거든요. 둘이 경쟁하는 대학인데 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이렇게 하는 대학도 있어요. 세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세 가지 대학인데요. 한 대학은 비교과 해가지고 뭐 한 30%. 그러니까 서류평가라는 거죠. 서류평가 30%.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교과인데 여기도 서류평가가 30%가 있네요. 또 밑에 보니까 뭐 학생부 교과 이름은 뭐 학교장 추천 인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류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형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 또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 뭐 이제 서류라든지 종합 전형처럼 또는 면접을 본다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내년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반영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사실은 늘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또 영상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있는 자리에서는 뭐 말씀을 드려도 그 내용이 사라지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넣어보긴 했는데 이거 저의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한 건 아니고 지금 보여드린 방금 말씀드린 자료죠. 방금 말씀드린 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대학을 입시를 치를 때 이런 형태 뭐 면접을 본다든지 뭐 서류를 반영한다든지 수능 최저가 있다든지 교과 전형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핵심은 이제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이에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되는 석차 등급이 핵심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할 때 가장 중심은 상대평가로 나와 있는 1등급부터 9등급의 그 성적이 가장 기본 구조예요. 설계가. 구조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2028년도 대학을 입시를 칠 때는 고등학교 1학년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등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교과 전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뭐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서류 평가를 뭐 20% 30% 하는 대학 또는 뭐 면접을 좀 더 넣는 대학 또는 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맨 밑에는 또 예시라고 해가지고요 쬐끄맣게 작게 써놨는데 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하나의 전형으로 통합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합쳐지면 전형이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 한 개의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형이 뭐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하나의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커지면 그 큰 전형은 굉장히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뭐 교과 전형, 뭐 종합 전형 합친다라기보다는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되지만 뭐 서류 평가를 좀 더 하고 뭐 면접을 좀 더 강화하고 또는 수능 최저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바뀌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수상이 없는데 이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수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없어지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다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 봉사활동 있죠. 교외 봉사활동, 학교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죠. 대입에서는 교내 봉사활동은 남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독서활동 상황 이제 도서의 제목과 이제 저자가 기록되는 것도 이제 없어지죠. 하지만 이게 이제 독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독서는 이제 수업 안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뭐 수업 시간에 무슨 책을 읽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소감문을 쓴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그 교과 선생님이 뭐 무슨 책을 읽고 뭐 PPT를 만들어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굉장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제가 좀 슬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교과 세트 쉽지 않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써 있는데, 이 교과 세특이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에 1년 동안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1년에 내가 맡은 과목을 한 학생당 500자만 1, 2학기 합쳐서 썼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500자 써야 되고 최대 2학기 때 최대 500자를 쓰게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현실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교과 세특이 더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교과 세특의 결국은 중요성이 이제 더 늘어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비교과나 뭐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점점 축소가 됐고, 앞으로 가면 더 축소가 될 거고요. 결국은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교과 세특의 이제 양이 늘어나잖아요. 과목 수가,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그 저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교과 전형에서도 뭐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치면 결국은 교과 세특이겠죠. 그 서류 평가의 핵심이. 그리고 잡지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뭐 여기도 뭐 최근에 보면 결국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 교과 세특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은 결국은 교과 세특이고, 교과 세특의 어떤 탐구 활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탐구 활동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이런 그 활동이나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 수업 시간에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감상문을 쓴다든지, 뭐 동영상을 만들어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뭐 PPT를 만들어서 뭐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거 또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주제. 탐구 주제라든지 발표 주제를 정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캠퍼스 멘토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해가지고 교과 세특 탐구 주제 바이블이라는 책을 작년 초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기초 탐구 과목들이 연초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예체능이나 교양 과목들도 다 이제 집필이 끝나서 출판이 돼서 이제 지금 현재 책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핵심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다 지금 현재 출간이 된 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이쪽이 이제 기초탐구 과목이고, 여기가 이제 생활교양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예체능 과목. 그리고 이 학생부 바이블은 뭐냐면 단순히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뭐 예시문만 작성하는 건 아니고, 계열마다의 특성을 좀 앞단원에 설명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체적인 어떤 기록 예시라든지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떤 관련 학과나 또 관련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책은 아니고, 학생부 바이블은 기록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학생을 상담하실 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심 아래쪽에 있는 교과 세특 전문가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상해서 고쳐서 올해 이제 연초에 배포했던 프로그램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여러 중학교 선생님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뭐 학생들 또는 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고교 학점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된 특강들을 많이 이제 요청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또 뭐 대학 입시와 고교 학점제를 연동해서 특강을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고교 학점제를 뭐
경기도 전체가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요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들 시행이 안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돼야 시행을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야 고교 학점제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등급이 빠지면서 성적 산출 방식이 새롭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야 이제 진짜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시설이랑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늘리는 거고,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한다던데 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오면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어떤 노력을 하냐? 선택 과목의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펼쳐서 학생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과목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좀 개설해줘서 좀 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진짜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이고요. 실제 이제 변하는 대입제도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현재의 대입제도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내년에 이제 뭐 대선이 또 있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입제도가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크게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현재의 상태랑 뭐 교육과정이 같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배우는 교육과정이 똑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서 대입을 치른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뭐 수시의 비율이나 뭐 정시의 비율이 조금 달라진다던가, 뭐 교과의 비율이나 뭐 종합전형의 비율이 달라진다던가, 뭐 정시가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런 형태, 뭐 논술 전형이 조금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요 정도의 변화가 있겠지, 뭐 완전히 새로운 대입제도, 새로운 수능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아래쪽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만 등급제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뭐 학생이나 또는 뭐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셨을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바뀐다.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교육과정도 바뀌고 고교 학점제가 되고 또 나중에 대입제도가 바뀌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선생님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교사의 역할이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뭐 아이들이 원하면 상담을 해주고 원하는 과목에 대한 뭐 안내라든지 여러 것들을 해주겠다.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맞긴 한데,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뭐 대학에서 발행하는 뭐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또는 뭐 이제 교육청에서 만드는 학과 안내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학 입시와 관련된 뭐 대입정보 119,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그거를 좀 잘 구성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뭐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수시 파노라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오른쪽 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또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주소를 다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배포하고 저를 만나는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활용을 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학과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 학업 설계라는 거는 그 아이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을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과목이 필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좀 더 아이들이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들이 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대학에서 만드는 거,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을 활용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 수업을 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내가 맡은 과목, 교과 그거를 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해주는 건 두 번째거든요. 아무리 이걸 잘해도 수업을 못하면 아이들이 수업 못하는 교사를 뭐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업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이 핵심이고 수업 안에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심화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나서 수업 아닌 시간에 상담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핵심일 텐데 학생들은 보시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 때 완전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좀 강하게 말하는 거 복습을 해갖고 오면 돼요. 복습. 선행 학습, 예습은 참 많이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복습하기보다 지금 요 시기에 중3 학생들은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거든요. 학원에서 하는 거는 복습이 아니고요. 고등학교의 예습, 뭐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좀 효과가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고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면 이 내용을 꼭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EBS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컨텐츠가 너무 좋거든요. 이런 책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되고요. 시간이 더 있는 애들은 이제 방학 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내용을 좀 더 공부해갖고 오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데 이런 책을 EBS에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요. 무료로 강의도 하고 보면 뭐 문학,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단원별로 정리해서 있는데 이 내용만 그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공부해 오면요. 국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온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이 책 하나만 공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공부해서 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도 봐도 돼요. 이 책을. 국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뭐 수학이나 영어는 그래도 잘하는데 국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책을 이제 보게 하시면 돼요. 이런 책을. 근데 고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이걸 소개해주면 되게 황당해 하셔요. 왜 고등학생한테 이걸 얘기하냐고. 그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이 책은요. 하루 동안 복습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1일 동안 국어 공부하기.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이 책을 문제를 풀지 말고 여기서 쫙 훑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면서 중학교 3년치 고등학교 약간 내용을 좀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하면 이제 표정이 바뀌셔요. 처음에는 이 책을 뭐 오랫동안 보라고 하는지 알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거 하루 동안 보는 거에 그러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학도 이 책이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을 복습해서 오면 좋아요. 고등학생들도 제가 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이전의 학교나 뭐 그런 애들한테 수학이 정말 안 되는 친구는 이거를 봐라. 그러면 또 애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하고 부모님도 와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데요. 이거 하루 동안 보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라셔요.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눈빛이 바뀌어요. 이걸 하루 동안 보라고? 그럼 놀래거든요. 못하거든요. 그거를. 하루가 힘들면 이틀 동안 보는 거다. 이틀 동안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점검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책이 있어요. 중학교 수학 한 권으로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책은 뭐 이런 형태로 써 있어요. 책이. 오른쪽에는 이제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럼 이 책은 더 훨씬 두꺼워요. 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 책보다
이 보여드리는 책이 훨씬 두껍고요. 고등학교 3년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의 아래쪽에 보면 고등학교 개념이 또 나와요. 중학교 책인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길면은 뭐 3일 동안 보는 거다. 더 필요하면 일주일. 뭐 고등학생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이제 수학의 기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책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3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잘 몰라요. 이 내용들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이나 뭐 국어를 좀 했는데 영어를 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EBS에서 되게 좋은 책인데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14종 총 32권. 총 32권의 교과서에 있는 문법을 다 모아가지고요.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문법 130개로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책도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번 훑어봐라. 고등학생도 봐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 또 이제 EBS에 보면 6시간 동안 영문법 끝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영문법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책 소개해 주시고 너 영어 문법이 좀 부족하니까 하루 동안 영어 문법을 쭉 봐라. 보면서 부족한 걸 찾아라. 그래야 너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영어는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 평가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구입을 해서 듣기 평가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탐구 사회과학은요. 사회과학은 이제 사회는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이제 중학교 지금 이제 학원들 이제 수강해서 다니는 애들 보면 사회를 듣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과학을 듣는 애들은 꽤 있거든요. 지금 중3 애들 중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수학과 비슷하게. 수학하고 뭐 완벽하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수학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좀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뭐 일반고에 갔는데 뭐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런 쪽에 생각하는 아이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해 주셔도 좋아요. 이게 물화생지로 4권인데 이게 중학교 책이거든요. 그럼 물리 같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책에 있는 물리와 관련된 내용만 편집해서 만든 책이고요. 이 중학과학 개념 끝장내기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 중학생들이 보는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치에 있는 내용 플러스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기본 문제 플러스 고등학교에 1학년, 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해서 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고 가면 좋다. 문제 풀기 어려우면 뭐 내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자연계열, 뭐 공학계열 이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뭐 겨울방학에 한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문제는 안 풀어도 내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또 강의가 있고요. 또 통합과.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정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뭐 공통과목, 뭐 일반 선택,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입시의 핵심은 대학을 들어가는 핵심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일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선택에서 수능이 거의 다 중심 과목이 되고 뭐 이제 수학에선 기하,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뭐 투과목 정도고 다 일반 선택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이 일반 선택 과목에 펼쳐져 있는 과목들이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펼치는 거죠.
이런 과목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요 10월 10일쯤에 제가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뭐 진로진학 상담, 뭐 무작장이라고 뜨시든지 아니면 뭐 이남설하고 진로진학 상담이라고 치시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이 아래쪽에 이제 주소를 치셔서 들어가시면 카페에 접속이 되시고 이때 제가 좀 혹시 뭐 수정하거나 좀 지워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지우고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남선 선생님인데 저희가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질문 시간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 그 링크에 저희가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남선 선생님이랑 저는 이렇게 같이 요 태블릿 PC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다시 올라왔는데요. 10분 팁톡 패들렛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감사하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도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교육과정 적용하기 전에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좀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학교 학생들일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또는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교 학점제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중학생들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공부에 집중을 해서 좀 기본기가 돼서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행에 충실하면 된다.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에 충실하면 되고 패들렛에 질문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패들렛에 질문 올려주실 때 성함을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티마스터도 뽑고 있으니까 패들렛에 질문 올리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은 그렇고 초6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막 할 텐데 그 친구들은 뭘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시거나 조카가 있으시거나 막 20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초육.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초등학교가 5학년 때부터 수학이 초등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수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 포기자가 중학교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를 아이한테 시킨다든지 너무 무리한 걸 시킨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고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일단 포기하지 않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이제 가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나중에 대학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핵심인데 수학을 포기하면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결국은. 뭐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열도 똑같거든요. 뭐 경제, 경영, 뭐 미디어, 국제 이런 관련된 학과는 다 수학이거든요. 핵심이 수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절대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못하더라도 수학이 재미있고 계속 할 수 있고 도전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더 뭐냐면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입시에 면접이 들어가잖아요. 결국 말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말 안 하는 아이들은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을 좀 못해도 부모님이 기다리면서 그거를 들을 수 있게 그런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아드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예, TT분은 한번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긴 게 하나 있네요. 오연아 TT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학 진학이 공통 과목, 일반 과목 중심으로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매력적인 진로 선택 과목을 애써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고등학교나 비슷한 과목이 개설되고 결국엔 고교학점제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을 아무리 다양하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그 개설을 하려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동시에 여러 과목이 이제 열려야 되기 때문에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뭐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계점이 있군요. 한계점이 네. 있고 그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 학교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를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뭐 국제고를 폐지한다고 또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뭐 일반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를 또 관련된 과목들을 또 많이 펼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일반고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로봇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더 많이 개설해주는 학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마다 특성이 생겨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그런 특성 있는 학교가 좀 더 성장하는 이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좀 많은데 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예. 요 가능한가요? 예, 잠깐만요. 보니까 경기도는 중2부터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고, 뭐 교육부에서도 중2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 경기도 얘기. 예, 경기도는요, 이제 보통 이제 뭔가를 시행하려면 이제 시범학교라든지 또는 뭐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정책으로 전체 다 하겠다.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다 동시에 어느 학교는 운영을 하고 시범학교 비슷하게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동시에 다 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고교 학점제가 되려면 성적 처리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 처리 방식이 바뀔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지금 아직 교과서도 없어요.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 과정을 바꿔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거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보다 다양한 과목을 더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는 뭐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개설하는 특색 있는 학교로 뭔가 이렇게 좀 발굴을 하겠죠. 경기도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기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좀 강조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로봇과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는 학교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학교마다 뭐 아무거나 막 다양하게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선택 과목을 펼치려고 하는 듯한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뭔가 차별화를 두겠군요. 학교마다. 네. 여기 이런 거 진로 선택도 겨우 적응했는데 예. 융합 선택이라니 고등학교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어떻게 구현될까 막막합니다. 융합 선택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취지는 취지라는 거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네네네. 그냥 단어로 그냥 융합이라는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탐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탐구 활동을 해도
뭐 이제 기본적인 탐구 활동을 하고 심화적인 탐구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이제 융합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이제 최상의 학생이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융합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나중에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융합을 개설할지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융합 선택 뭐예요? 저 융합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와가지고 선생님 저 뭐예요 융합?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니까 그 채팅창에도 경기도 전체가 연구 선도 학교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선도 학교를 전체가 다 한다. 경기도는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전체가 다 고교 학점제를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경기도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질문으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교 학점제 시행 후 1학년 과목만 석차 등급이 표시되니까 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학년 내신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중학교 때 고1 과정 선행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PPT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마 이제 지금은 당장은 이게 당장 시행이 아니니까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시행하게쯤 될 때는 여러 가지 뭐 사교육 기관이나 뭐 주변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등급이 딱 1학년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이슈화 시킬 것 같아요. 이슈화 시킬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만 과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은 총 5학기거든요. 5학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기가 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그 등급이 나오지만 2, 3학년 때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뭐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에 서류 뭐 20%를 반영할 때 뭐 교과 세특을 좀 더 신중하게 본다든지, 뭐 선택한 과목이 뭐고 그 교과 세특이 무엇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도 원점수가 있거든요. 원점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90점을 받았냐. 그러니까 A, B, C, D로 되는데요. A라 할지라도 90점의 A가 있고 95점의 A가 있고 100점의 A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A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점수가 얼마고, 그러면 단순히 뭐 그걸 부풀리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쉽게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한 게 A가 몇 프로고 B가 몇 프로고 C가 몇 프로고 A, B, C, D 비율을 제일 오른쪽 끝에 비율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과 세특만 가지고 교과 세특을 가지고 교과 부분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대학들도 서울에 이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제도의 뭐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이해하기에 위해서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고3 담임을 꽤 오래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물리를 가르치다가 뭐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바꿔서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또는 뭐 학교 알림이, 뭐 대학 알림이,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캠퍼스 멘토를 같은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또 다양한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올해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아이들 상담하실 때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 모두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 저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난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장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안내 사항만 빨리 안내해 드리고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를 좀 더 많이 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TT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T 마스터를 좀 뽑았는데 요 분들께는 제가 이 학생부 바이블 요거를 한 분씩 보내드리려고 해요. 한 분씩. 그러니까 어떤 계열 원하는지까지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보내주셨는데 한 7명 정도 발표가 됐어요. 저 위에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네, 꼭 저한테 1대1 채팅창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1대1 채팅방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요거 1대1 채팅창은 저기 링크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수원의 이남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이런 정보를 나눔해 주신 거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TT분들 중에서도 내가 다른 선생님들께 어떠한 수업을 나누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걸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방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예, 저희 티타임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TT 여러분들이 티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드백에 오늘 여기 수업이 어땠다라는 피드백 링크를 드릴 거예요. 예, 피드백 링크를 드릴 건데 그 링크 안에 내가 티메이트가 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걸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티타임을 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캠퍼스 멘토 교구몰에 티타임 교육 라이브 방송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것을 다시 보기가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올라왔네요.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다시 보기가 있는데 이거 일주일 후에 올라가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께는 오늘 이난수 선생님 PDF 파일을 혹시 카페에 올려야 되나요? 여기? 카페 제가 카페에 올려야 되는군요. 여기 메일로 송부는 어려운. 네. 어디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께. 어차피 거기에? 오케이. 그럼 그 카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드백 남겨주신 분께 어디에 이 PDF가 있는지 제가 안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티타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티타임 공식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매주 어떤 방송이 진행되는지 또 어떤 유용한 정보를 또 들을 수 있는지 채팅방에서 매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티타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티타임 또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기재 예시 요령 그리고 학생부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을 또 전달 드리니까 다음 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희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공식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채팅방이 너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을 꺼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5966입니다. 비밀번호 5966이고요. 자, 벌써 이걸 읽으신 분이 계시네요. 김창욱 교수님, 그 재미있는 교수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2월 30일에 김창욱 교수님을 섭외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저희 티타임이 이 정도예요. 제가 어렵게 또 모셨으니까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3일에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메타버스를 또 궁금해 하시는
TT분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TT분들이 계실 거라서 저희가 메타버스 실습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실습한 이후에 30일에 한번 메타버스에서 한번 다 같이 모여볼 거예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OX 여러 가지 퀴즈 같은 걸 내가지고 거기서 상품도 증정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더타운 실습입니다. 요때 23일에는 메타버스 게더타운 실습이고요. 30일에 게더타운에서 다 같이 한번 모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욱 교수님 이거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채팅방에 잘 계시다가 딱 공고가 올라오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게더타운에 입장하는 것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금 연락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 채팅방에 꼭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티타임 괜찮으셨나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죠? 더 기대가 되죠? 예, 방학 때도 또 TT 여러분들을 위해 엄청나게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TT 여러분들의 작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티타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5분 초과됐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